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어느 산골에 위치한 초등학교 분교에 무척이나 마른 선생님 한 분이 정근해 왔습니다. 학교 인근에서 자취하게 된 선생님은 마을 내 유일한 작은 가게에서 달걀을 사오곤 했습니다. 가게는 연세 많은 할머니가 용돈벌이 삼아 운영하고 계셨는데 늘 달걀 한 개에 150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엔 150원을 주고 달걀을 샀지만 얼마 후부터 할머니 혼자 닭을 키워 달걀을 파시는 모습이 안쓰러워 달걀 한 개 값에 200원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시며 50원을 억지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가게에 달걀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달걀 장수와 할머니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달걀 장수는 할머니로부터 달걀 한 알에 250원씩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유정란을 찾는데 비싸게 팔아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니까요. 그러니 할머니께서 가진 달걀 모두 저에게 파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몇 개는 못 팔아. 이번에 초등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께 팔아야 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오셨는데 살이 좀 오르면 좋으련만 너무 마르셨어. 선생님은 할머니를 생각해서 200원의 달걀을 사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히려 선생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판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감동 좋은 글에서였습니다. 열등생의 인생을 바꾼 컴퓨터 강한훈.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구구단을 깨우칠 만큼 공부에 소질도 관심도 없었다.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도시로 와서 먹고 살기 급급하던 터라 자식 교육을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초등학교 5학년 어느 날이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신기한 물건을 보았다. 바로 컴퓨터였다. 지금이야 흔하지만 당시에는 귀한 물건이었다. 아이들이 컴퓨터와 친해지는 방법은 게임밖에 없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컴퓨터 게임에 빠졌던 나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다른 일도 배워보고 싶었다. 내 인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집에 와서 컴퓨터 학원에 가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나는 설레어 밤새 잠을 못 이뤘다. 그 뒤로 2년간 컴퓨터 학원에 다니며 자격증까지 땄다. 어린 나이에 생긴 컴퓨터를 향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안 그래도 관심 없던 학교 공부와는 더더욱 소원해졌고 공부 같은 건 내게 필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여름 버스를 타고 있는데 뒷좌석에 앉은 중학생들이 고입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문득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들이 꿈꾸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조차 들어가기 힘든 열등생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면 공부부터 해야 하는구나. 좋아하는 컴퓨터라도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정보산업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여기서조차 열등생이 된다면 졸업 후에 컴퓨터 매장에서 PC라도 조립하며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첫 중간고사 때 전교 4등을 했고 기말고사 때는 1등을 했다. 이후로 나는 줄곧 전교에서 1, 2등을 유지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도 마쳤다.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다. 초등학교 때 조우한 컴퓨터가 한 열등생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다. 오늘은 열등생의 인생을 바꾼 컴퓨터 강한훈 님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올린 절 송종영. 명절이었다. 그냥 날짜만 명절이었다는 소리다. 군대에 있으니 명절 느낌은커녕 날짜 감각도 없었다. 그 덕에 서글프다거나 하는 감상이 들지 않아 차라리 다행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도수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다. 도수체조란 국민체조의 군대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순하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동작을 틀리기 쉽다. 그래서 모두가 완벽하게 해낼 때까지 몇 번이고 도수체조를 반복할 때도 있다. 다행히 이날은 제대로 해낸 것 같았다. 그런데 주임 원사님은 가타부타 말도 없이 잠시 우리를 바라보았다. 뭘 잘못했나? 괜히 긴장하는데 주임 원사님이 입을 열었다. 명절인데 집에 못 가서 본인들도 그렇지만 가족들도 아쉬울 겁니다. 오늘은 들어가기 전에 집을 향해 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향해 절을 올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우리 집이 어느 쪽 방향에 있는지 어찌 안단 말인가?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어쩌겠나. 대충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리며 주춤주춤 바닥에 엎드렸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다. 엎드린 채 곱게 모은 손 위에 이마를 대자 기름 냄새가 가득한 우리 집. 그곳에서 전을 부치고 있을 엄마와 하하호호 떠들고 있을 친척들이 떠올랐다. 순간 핑 눈물이 돌아서 차마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감정을 삭혔다. 슬쩍 옆을 돌아보니 각기 다른 방향에 머리를 두고 엎드린 전우들이 보였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툭툭 흙을 털고 일어난 우리들의 눈은 어느새 그렁그렁해져 있었다. 이제 사회인이 된 내게 명절은 반갑지 않은 존재다. 그럴 때마다 머나먼 곳에서 절을 올리며 울먹거렸던 그날을 떠올린다. 그러면 함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되니까 말이다. 오늘은 경기도 오산시 송종영님 먼 곳에서 올린 절이었습니다.